반갑습니다.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. 축하 중 후크의 법칙 응용 두 번째, non uniform 컨디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non uniform 컨디션에서의 길이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각각의 길이 구간에 대해 하중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그 길이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, 일단 그 길이 변화 델타는 이제 A2분의 그 PL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는데,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그 하중만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안쪽의 내력도 이제 P와 같아지기 때문에 이제 A2분의 PL로 우리가 정의를 했지만, 이제 실제로는 그 P가 아니라 이제 내부 수직력이 될 것이고,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내부 수직력을 이제 책에 따라서 뭐 P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, 혹은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우리가 N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야 되고, 또한 이제 N은 이제 수직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면에 대해서 이제 인장력의 방향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이제 이 방향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 평형 방정식의 부호를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평형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. 즉 이제 이 경우는 어차피 위쪽 방향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N1, N2, N3의 그 방향은 일단 우리가 모를 때는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하지만, 만일에 이렇게 밑으로 이제 수직력이 나오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단 이렇게 인장력의 방향을 플러스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력의 값을 이제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우리가 문제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, 또한 이제 그 단면적은 일단 이 경우나 일단 단면적은 이제 프리스매틱 그 바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, 이제 이 경우도 일단 다단봉이지만 이 각각의 길이에 따라서는 그 길이 구간에 있어서는 이제 단면적이 길이 방향으로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우도 이제 이 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프리스매틱 바라고 보고 이제 풀면 되겠고,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각각의 길이 구간별로 변형량을 산출을 해서 이제 그 변형량을 이제 더한 값이 전체 변형량이 되었고, 이를 이제 좀 더 그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델타는 이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제 각각의 구간별로 다른 이 경우는 이제 탄성계수도 다른 경우라고 보면 되겠고, 이제 각각의 이 길이 구간별로 델타를 구해서 이제 모두 더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제 어떤 길이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이러한 하중이라든지 그 단면적이 이제 변화하고 있을 때, 물론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탄성 계수까지는 이제 변한다라고 보지는 않고, 어떤 이제 단일 그 재료로 되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, 물론 문제를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떤 복합 소재로 해서 그, 그 각각의 두께별로 뭐 다른 재질을 사용을 해서 이제 탄성 계수까지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, 일단 그러한 문제까지는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의 재료로 된 그 물체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제 탄성 계수는 이제 상수라고 보시면 되겠고, 일단 하중과 단면적이 이제 변화를 하고 있고,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X축 방향으로의 그 하중에 대한 방정식과 이러한 단면적의 방정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방정식을 이제 도출을 해야 될 것이고, 어차피 뭐 학부 과정에서는
이제 우리가 뭐 수학과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경우는 이러한 그 원뿔의 형태의 문제만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일단 그 이러한 x축에 대해서 이제 하중과 단면적의 관계식을 알기 위해서 어떤 미소 최적을 이제 dx만큼 간 부분의 미소 최적을 다음과 같이 떼서 이제 그때의 그 작용하는 이제 하중과 그 단면적에 대한 방정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산출을 하면 되고, 이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방정식이 그 도출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이제 미소 그 길이 dx에서의 이 변형량 d 델타는 일단 하중이 이제 그 수직력이 nx가 이쪽으로 작용하면 이쪽도 이제 nx가 작용을 하고 있고, 또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원래 그 하중 PB를 작용을 해서 이때 이 구간에서의 그 외력도 마찬가지로 이제 PX라는 그 어떤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, 또한 이제 이쪽 방향은 이쪽이 이제 수직력 NX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길이 변형에 의해서 이제 NX 플러스 DX분의 DNX가 되겠, 즉 이제 이 미소 증분 그 하중이 되겠고, 따라서 이제 이러한 관계식에 의해서 일단 d 델타는 이제 EAX의 NX DX가 되게 되고, 이제 이 값을 이제 양변에 있는 것을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d 델타는 델타가 되게 될 것이고, 이때 이제 이 부분의 그 적분 구간은 이제 전체 그 0부터 L까지의 구간을 해서 이제 이 식을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음과 같은 원뿔 형상의 그 물체가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매달려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자중에 의한 그 y축 방향의 그 길이 변화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일단 자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에서는 그 비중량이 주어져 있고, 그리고 이제 탄성 계수 값이 이제 9기가 파스칼로 주어져 있습니다. 먼저 이제 그 원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중이 이 y축 방향에 따라서 단면적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적이 달라지게 되고, 따라서 먼저 이쪽 부분에서부터 이제 임의의 거리 y만큼 간 부분을 잘라서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도시를 해보면, 일단 아랫방향으로 이제 이 물체의 그 무게가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, 또한 이제 이쪽 부분에는 이제 이 그 무게에 대한 이제 수직력 NY가 이제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힘은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NY를 우리가 WY에 의해서 이제 그 식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, 이제 y가 변할 때 이 x를 이쪽에 그 원의 반지름을 x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x가 얼마만큼 변하는지의 비율을 알기 위해서 일단 전체 그 치수에서 일단 그 비례식을 세워보면 이제 그 y분의 x는 이제 3m분의 0.3이기 때문에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x는 0.1y라는 우리가 관계식을 유도를 할 수 있게 되고, 또한 우리가 무게는 이제 비중량 곱하기 부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비중량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, 이제 비중량은 그 어떤 부분이든지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길이에 대해서는 그 상관이 없는 상수가 되겠고, 이제 v 같은 경우가 이제
이 원뿔의 최적은 우리가 원통의 최적의 3분의 1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V는 3분의 1 이쪽 부분의 그 단면적 곱하기 이제 원의 단면적 곱하기 그 높이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변수를 사용을 하면 이쪽 부분의 변수는 y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반지름은 x라고 하면 이제 원의 그 넓이는 파이 r 제곱에 의해서 파이 x 제곱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v는 3분의 1 파이 y x 제곱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x는 우리가 0.1y라는 관계식을 유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을 x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0.01047y y 세제곱이 라는 이제 부피에 대한 우리가 방정식을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제 우리가 w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시그마 fy 이꼬르 제로라는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어차피 ny-wy 이꼬르 제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ny는 이제 wy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wy는 그 우리가 앞서 산출한 이 값 곱하기 이제 6kN per 미터 세제곱을 곱해주면 6kN은 이제 6000이 되게 될 것이고 이 값을 곱하면 62.83y 제곱이 우리가 이제 인터널 폴스로 그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이제 단면적에 대한 것도 이제 y축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면적에 대한 방정식을 우리가 ay라고 하게 되면 이제 ay는 파이의 x 제곱이 되게 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적분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x로만 정리를 하든지 y로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인터널 펄스를 y에 대해서 그 방정식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 x 자리에 이제 y를 대입을 그 0.1y를 대입을 하면 이제 파이 곱하기 0.1의 제곱을 하면 이제 0.03142 y 제곱이 혹은 이제 0.01 곱하기 파이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식을 유도를 해도 되겠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제 ay와 ny를 이제 y에 따라서 변하는 이제 수직력과 그 단면적의 그 함수를 우리가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델타는 d 델타는 이제 ay 2분의 ny dy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전체를 적분을 하면 이제 델타는 적분 구간은 일단 이쪽 부분을 이제 0,0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0부터 3까지가 이제 적분 구간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0부터 3까지 이제 이 부분에 각각의 이제 방정식에 해당하는 그 식을 대입을 하면 일단 나머지 상수는 모두 적분기호 밖으로 나간다고 보고 이제 y제곱분의 y세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y가 되게 되어서 이제 수식은 이제 이 상수값이 모두 나가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되게 될 것이고 0부터 3까지 y의 dy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적분을 뭐 못하시는 분은 이제 없다라고 보고 이제 이 0부터 3까지 y dy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이 값을 곱하면 이제 대략 이제 1 곱하기 10의 6제곱미터가 산출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1회가 아니라 이제 10의 마이너스 6에 해당하는 우리가 SI 접두어는 이제 마이크로가 되기 때문에 이제 1 마이크로미터로 미터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. 그 탄성 계수가 이제 9기가 파스칼만 돼도 우리가 이제 그 자중에 의한 변형량은 아주 미소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자주 그 구조용으로 많이 쓰는 이제 강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 200기가 파스칼 정도가 되는데 이제 강철 같은 경우는
이제 자중에 의해서는 이제 거의 이제 변형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